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2살이 된 남자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서울 한복판 작은 골목에서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과 시간이라는 이름의 조그만 서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20해 동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와 그리고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소중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늦어버려서요. 하지만 오늘은 말하고 싶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혹시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제 나이 25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 진짜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거든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 읽는 게 제일 행복했던 아이였죠. 그래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부모님은 미쳤다고 하셨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고요. 마침 지금 이 자리, 홍대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상가가 나왔어요. 보증금도 별로 안 들고 월세도 감당할 만했죠.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온 세상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에 손님이 두세 명 오면 다행이었거든요. 신간보다는 헌책이 주력이다 보니 더욱 마니아층만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전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손님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 돈은 별로 안 벌렸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어느 해 10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단풍이 예쁘게 물든 저녁 무렵 한 여자분이 서점에 들어오셨어요. 첫인상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조용한 가을비 같았어요. 소리 없이 스며드는데 왠지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런 느낌이었죠. 키는 보통이었는데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있었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분은 들어오시자마자 문 앞 코너로 직행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서 책들을 훑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카운터에서 슬쩍슬쩍 바라봤는데 책을 고르는 모습이 참 진지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게 다가오셨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김소월 시집 중에 초판본 같은 게 있을까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는데 왠지 오래 듣고 싶은 그런 음성이었죠. 아, 김소월이요. 잠시만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책장 뒤쪽을 뒤졌어요. 운 좋게 1960년대 발행된 김소월 시집이 한 권 있었거든요. 이거 어떠세요? 1967년 판인데 상태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분은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시면서요. 이거예요. 바로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얼마예요? 2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너무 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희는 원래 비싸게 안 받아요. 책은 많은 분들이 읽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정말 좋은 서점이네요. 책값을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올게요. 그리고 정말로 또 오셨어요. 그 이후로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어요. 처음에는 시집만 찾으셨는데 점점 소설, 수필, 심지어는 철학서까지 다양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이름은 은정 씨였어요. 은혜로울 은 고요할 정. 이름처럼 정말 고요하고 단아한 분이셨죠.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 27살이었고 근처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계셨어요. 편집자시라면 새 책을 많이 보실 텐데 왜 헌책방을 찾으세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더니 은정 씨는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새 책은 반짝반짝하지만 헌책에는 시간이 스며 있어요. 전 주인의 체온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서 좋아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책 고르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평온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이 작은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온함을 주는 곳이 되었다니요. 조금씩 가까워지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은정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추천하고 추천받는 관계였는데 점점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비슷한 감동을 공유하게 되었죠. 이번에 읽은 윤동주 시집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별해는 밤을 읽을 때는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저도요. 그 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린달까.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은정 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히 표현할 용기는 없었죠. 그저 그분이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은정 씨도 조금씩 저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서점 운영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가끔은 힘들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부러워요. 전 아직 뭘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편집 일은 어떠세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제 진짜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2008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예쁘게 핀 4월 어느 날 은정 씨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책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늦으시네요. 아,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그런데 문 닫을 시간이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갑자기 은정 씨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혹시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배에서 소리가, 창피해요. 그 순간 용기가 났어요.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맛있는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은정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저녁이었어요. 작은 김치찌개 집에서 처음으로 은정 씨와 책이 아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요. 친구들이 밖에서 놀 때 전 도서관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었죠. 저도 비슷했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음, 예전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특히 요즘에는 은정 씨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서점 근처 작은 식당들을 다니면서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꿈 이야기들을 나눴죠. 2008년 여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7월 말 은정 씨가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서점에 오셨어요. 뭔가 침울해 보이셨거든요. 책을 고르는 것도 대충 하시고 평소보다 말씀도 별로 없으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은정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회사에서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그랬구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하다기보다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인가 싶어서요. 그날 저는 용기를 냈어요. 은정 씨를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죠. 다행히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은정 씨 집은 서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정 씨가 말씀하셨어요. 올라와서 차라도 한잔 할래요? 오늘 너무 우울해서 혼자 있기 싫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은정 씨 집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벽 한 면이 온통 책장이었고 바닥에도 책들이 쌓여 있었죠. 정말 책을 사랑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와, 정말 많네요. 너무 많죠? 이사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버릴 수도 없고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은정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처음 서점에 갔을 때 김소월 시집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해요. 사실 그때 김소월 시집은 집에도 있었어요. 그럼 왜? 서점 주인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저를 보러 온 거였나요? 그때부터 자꾸 가고 싶었어요. 서점도 좋고 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이 있어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정 씨, 네, 저도, 저도 은정 씨가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처음부터 마음에 끌렸었다는 고백을 수줍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행복했던 나날들. 2008년 여름부터 2010년까지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은정 씨는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서점에 와서 저와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함께 다른 서점들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여기 시집 코너 정말 좋다. 맞아. 나도 이런 구성으로 바꿔볼까? 좋은 아이디어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정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잠들 때도 은정 씨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은정 씨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 덕분에 책이 더 좋아졌어요. 왜요? 함께 읽을 수 있어서, 감동을 나눌 수 있어서요. 우리는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밤새 토론하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조차 행복했어요. 하지만 2010년 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은정 씨가 다니던 출판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은정 씨도 퇴사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출판사를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때 저는 제안했어요. 저와 함께 서점 일해보는 건 어때요? 둘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서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은정 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 무렵 은정 씨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자주 서점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무언가 고민이 깊어 보였죠. 은정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좀 이상해요. 미안해요. 그냥 인생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서요. 저와 함께 생각하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제 문제니까요. 그렇게 2010년 겨울이 깊어갔어요. 2011년 1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은정 씨가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한 목소리였죠. 서점에서 만난 은정 씨는 평소보다 더 말랐어요. 얼굴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져 있었죠. 은정 씨,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은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 부모님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부산이 고향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그럼,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의 다음 말을 듣고 무너졌죠. 그리고 저희 헤어져요. 뭐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일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요? 왜 안 되는데요? 그냥 안 돼요. 그날 은정 씨는 더 이상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부산으로 떠났어요. 은정 씨가 떠난 후 서점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에는 은정 씨와 함께 웃고 떠들던 공간이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는 짧은 문자만 올 뿐이었죠. 은정 씨, 만나자고요. 부산까지 갈게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저를 잊어주세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전 못 잊어요. 하지만 은정 씨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2012년이 되어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렸어요. 이렇게 계속 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점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새로운 코너도 만들고 SNS로 홍보도 해보고요.
다행히 점점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사람들과 몇 번 만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너 아직도 그 사람 못 잊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아냐, 눈빛만 봐도 알겠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친구들의 조언도 알겠고, 저 자신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말을 안 들었어요. 은정 씨가 떠난 지 꼭 10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나름대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서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보낸 이 주소를 보니 부산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김은정.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받는 은정 씨의 소식이었거든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을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실 그동안 당신이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서점은 잘 되고 있는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몰래 검색도 해보고 서점 SNS도 가끔 들여다봤어요. 당신은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어요.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그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올라갈게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1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에게서 온 편지라니 꿈 같았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답장을 썼어요. 10월 말쯤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약속 장소는 서점 근처 카페였어요. 서점에서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서 부담스러울까 봐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은정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더라고요. 머리에는 가는 흰 털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커피 드세요? 네, 감사해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은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변했죠? 아니에요. 여전히 예뻐요. 얼굴이 빨개지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저에게는 어제 같았어요. 은정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그렇게 떠나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숨겨진 진실. 그때 왜 그랬어요? 정말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은정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제가 아팠어요. 아프다고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방암이었어요. 2010년 말에 진단을 받았어요. 3기였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랐던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구나. 왜,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젊은 나이에 암 환자 여자친구를 돌보느라 인생을 낭비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치료받으신 거예요? 네. 부산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치료받았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왜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는지. 지금은 어떠세요? 다행히 완치 판정 받았어요. 5년 전에요. 그럼 왜 이제서야?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아직도 기다려줄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날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후회, 아픔들. 은정 씨는 치료받는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수술도 2번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이나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밤에 너무 무서울 때 당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덜 무서웠을 텐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전 달려갔을 텐데. 바로 그래서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더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부산에서 작은 독립서점 해요. 시간과 기억이라고요. 서점을요? 네. 당신 영향이에요. 치료받으면서 책이 큰 힘이 됐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그립기도 했고요. 묘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 그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전, 저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역시 하지만이 있었어요. 뭐가 걱정되세요? 나이도 그렇고,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혼자 살아왔는걸요. 서로 부산과 서울에 있는 것도 문제고요. 실제로 거리는 큰 문제였어요.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이 이사하면 되잖아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서점도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해 가을 은정 씨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점 일 때문에 출판사들을 돌아야 한다면서요. 이번에는 제 서점에서 만났어요. 10년 만에 은정 씨가 다시 제 서점에 온 거였죠. 많이 바뀌었네요. 그동안 이것저것 손봤거든요. 은정 씨는 서점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문 앞 코너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자리네요. 맞아요. 김소월 시집 찾는다고 했던. 정말 오래됐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김치찌개 집에 갔어요.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추억의 장소네요. 네. 처음 함께 밥 먹었던 곳이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근황,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 저 결심했어요. 뭐요?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을래요?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요? 함께요. 잠시 조용했어요. 은정 씨가 고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지만 또 거절당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철렁했어요. 저는, 저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뭔 말씀이에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랑도 있고 서로를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랑도 있어요. 그런 게 사랑인가요? 제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은정 씨의 말이 이해가 안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했어요. 2022년 겨울부터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시작했어요.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닌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옛날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왔어요. 서점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하루 종일 책만 읽었네요.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을 다시 읽었는데 예전에 함께 읽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저도 오늘 같은 책을 읽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인가 봐요. 조반니와 캄파넬라처럼 우리도 각자의 은하철도를 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편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느꼈어요. 함께 있지는 않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었거든요. 서점의 변화. 은정 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 서점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은정 씨의 조언을 받아 편지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손으로 쓴 편지와 관련된 책들, 편지지와 만년필들을 모아놓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편지라니 참 로맨틱하네요. 맞아요. 가끔은 손으로 쓴 글자가 그리워져요. 젊은 연인들이 편지지를 사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뿌듯했어요. 은정 씨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정말 기뻐했어요. 당신 덕분에 편지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부산의 편지 코너를 만들어 볼게요. 2023년 가을, 은정 씨가 다시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서점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다면서요. 1년 만에 만난 은정 씨는 더욱 평온해 보였어요. 뭔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았죠. 어떠세요? 편지로 연애하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면대면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편지로는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지로 마음을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함께 살지 않기로 한 거? 아니요. 이게 우리에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지금은 이런 관계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2024년 봄 은정 씨에게서 예상치 못한 편지가 왔어요.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 서점에 정말 좋은 직원이 들어왔어요. 책을 정말 사랑하고 손님들도 잘 대하고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린 남자분이에요. 사실 고백하자면 그분이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에게 이런 상담을 하는 게 이상하지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신이라서요. 편지를 읽는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정 씨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며칠 고민한 끝에 답장을 썼어요. 은정 씨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은정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그분과 잘 되더라도 우리의 편지는 계속 주고받았으면 해요. 그게 제게는 너무 소중하거든요. 2024년 여름 은정 씨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책에 대한 사랑도 깊고 제 과거도 이해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함께 서점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하네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도 우리의 편지 관계를 이해해 주셨대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네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셋이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나의 깨달음. 이제 2025년 은정 씨를 처음 만난 지 18년이 지났네요. 함께 사랑했던 시간, 헤어져 있던 시간, 그리고 편지로 이어진 시간들. 돌이켜보니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사랑의 달콤함을, 헤어져 있을 때는 그리움의 깊이를, 그리고 지금은 다른 형태의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하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겠어요.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고 그리워하는 것도 충분히 사랑이라는 거요. 마지막 편지. 지난주 은정 씨에게서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편지 주고받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사랑을 계속 이어가요. 그리고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처럼 당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요. 언제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답장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18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데 왜 함께 살지 않지? 이게 정말 사랑이 맞나?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어쩌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고 편지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후회가 되지만 표현한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은정 씨와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서점도 잘 되고 있어요. 편지 코너는 이제 저희 서점의 명물이 되었거든요. 가끔 젊은 연인들이 와서 사장님처럼 편지로 사랑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뿌듯함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모든 사랑이 다르고 모든 관계가 다르죠.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시기 바라요. 그것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요. 오늘도 제 서점 책과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